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함께 올 한 해 부천시의 밑그림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한 지 한 4년여 지났는데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 한 해 마무리하고 나서 좀 정리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해였는지 좀 짧게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뭐 전국의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그 코로나19라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네. 아직도 뭐 피해 계층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보면 그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기존의 업무 또 미래를 준비한 대비한 이런 사업들을 착착 진행시켜서 상당히 부천의 미래를 좀 네. 밝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희망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네. 지난해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뭐 부천 영상단지 산업도 그렇고 네, 뭐 연말에는 오전군부대 이전 소식도 있었고 네, 뭐 대장 신도시 진행 소식은 뭐 이 지역 바깥에서도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시고 자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지역 현안들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거나 기억에 남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또 굵직하고 부천의 미래를 위한 네.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현안들 해결하는 문제는 뭐 언제나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언급하신 이런 부천의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문제들인데 다행스럽게도 착착 그래도 약간씩 뭐 주춤거리긴 예. 했지만 다 잘 풀려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일부 사업들에서는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제 몇 달 내에 몇 가지가 이렇게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 뭐 어려움이 남았던 기억들이 있으세요? 어려움들도 꽤 많았죠. 예. 중간에 예. 예기치 않게 예. 이제 뭐 상동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도 좀 의회 동의 절차가 좀 시간이 예. 걸렸고 오전 고무대 사업도 예상보다 지금 시간이 1년 이상 그렇죠. 더 걸렸는데 네. 부평에서의 예. 문제 이제 그것도 원만히 해결이 돼서 연말에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난관을 뚫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람 있었다 그러면 다 보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민분들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좋았다 싶은 것들이 여론조사상으로도 아마 등장이 예. 할 텐데 철도 전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안에 저희 그렇죠. 이제 예. 지금 5개 노선이 새롭게 추진 중이니까 엄청난 변화거든요. 예. 도시에 있어서 전철이 5개가 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시민들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예. 결과들이 도출된 게 좀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려웠던 일을 여쭤봤는데 마저 못한 성과 이야기를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신년사를 밝히시면서 네. 좀 인상 깊었는데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보통 신년사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중요한 걸 우선순위에서 앞에 놓게 되잖아요. 네. 예, 그 중에 앞쪽에 이제 경제 선도 도시로 네. 만들겠다. 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자, 왜일까요? 지금 뭐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특히 대장 예.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대장 신도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이 됐는데 보통은 신도시가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를 네. 하는데 사실은 대장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희가 음. 신도시 만들어 달라고 막 6개월간 국토부를 설득하고 그랬는데 그럴 이유가 기존의 그 대장동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예. 이제 계속 추진이 됐는데 지지부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천의 그런 기존의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들을 거기다 구축하려면 거기가 산업단지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또 순조롭게 약간 그 일반적인 신도시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좋은 기업, 앵커 기업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서 좀 잘 유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 그러니까 부천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상동 영상문화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미래
그런 콘텐츠 신산업이기 때문에 네. 일자리 늘어나고 좋은 기업들 들어오고 세수 늘어나고 지역 경제 예.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되기 예.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뭐 이벤트들이 계속 있겠지만 그런 기대를 담아서 이제 아하. 예. 경제 선도 이게 뭐 지금 다 예. 공개해드릴 수 없는 것들도 일부 있는데 예. 그런 점들이 이제 당겨서 그걸 좀 앞으로 그리고 현재 상황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면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힘든 계층에 대해서는 또 뭐 우리 부천 상권 예. 활성화 센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앞으로 골목 경제 활성화에 또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모대 개발 사업들뿐만 아니라 3080 복합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상당한 자금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를 전체로 담아서 부천 경제를 미래형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과 함께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를 전부 담아서 신년사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일단 코로나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첨단 산업 위주로 어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너무 이제 필요한 말씀이신데 분천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중심 기반의 그런 경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금속, 또 조명 산업, 이후에 이제 로봇 산업이 나왔지만 좀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중소기업들이 가중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책들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의 지원, 그다음에 생산 시설의 고도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지원, 뭐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기존의 제조업들도 이렇게 기술력을 한 단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들도 충분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아주 이 지점을 잘 거쳐야.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좀 아쉽게도 부천이 산업단지, 그러니까 벨트 형식으로 공장지대가 벨트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규모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 도당동부터 해서 저 우정 저 끝에까지 보면, 근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그 지원을 직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뭐 고려하겠다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약간 속도가 못 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주택 지역 도시 재생 사업 하듯이 그 공업 지역에 대한 재생 사업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현안 이야기 쪽으로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역 지난해 기억나는 것들 중에 이제 오전 군부대 이전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오래 걸렸어요. 물론 이제 부평구가 승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마음도 좀 졸이셨죠? 네, 뭐 아니 될 거라고는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상대 지자체가 있어서 뭐라고 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러긴 한데 좀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뭐 부평구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지금 일부 주민 지원 사업들을 우리 개발사에서 좀 책임하는 걸 저희가 책임지는 걸 중재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뭐 저희도 이 사태가 좀 빨리 종결될 수 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그래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평구에서 밝혔던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봤는데 부천시에서는 상생발전 기금인가요? 뭐 어떤 지원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군부대 부지 개발도 궁금해요. 이전을 하는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자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될 일들이 남잖아요. 자,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원래는 이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이상 좀 지체가 됐고요. 부평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이전에 필요한 이제 뭐 여기 있던 막사나 이런 걸 같이 건물들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정 안 되면 부평이 더 늦어지면 언젠간 될 거라고 보고요. 늦어지면 부분적으로 먼저 이전하는 곳을 먼저 개발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좀 늦어져서 아마 예. 2024년 착공해서 한 2년 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설 예정인가요? 여기 계획하고 뭐 있는 예. 주거가 예. 되게 아파트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 뭐 상업 시설도 들어오고 음. 그다음에 뭐 필요한 시설 지금 논의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인허가 예. 과정에서 예. 공공이 필요한 시설도 좀 일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 저희가 좀 이 예. 5종 군부대 이 끝단에 원도심이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끝단에는 주차장을 대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예. 기부 찬업받기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음. 주변 지역을 위한 시설들까지 해서 이렇게 예. 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1월이 되면서 주택 공급 그 사전 청약 소식이 있었어요. 네. 예, 그 중에는 우리 부천 대장 신도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또 네. 관심이 또 늘었었죠. 자, 대장 신도시 주택 공급 물론 사전 청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떤 일정들이 진행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사전 청약에 대한 결과가 다음 달 정도에 아마 네,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절차들 좀 뭐 그 토지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협의 보상이 많이 이루어져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고 아마 내년 가야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차들 예. 고안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은 다 마치고요. 예, 그래도 그 다른 기존의 신도시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게 식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신도시. 저희가 이제 녹화 시점으로 말씀을 좀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기업들이나 계획들이 음, 대장동에서 올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예, 물론 이제 주택 공급 정부 측에서 보면 주택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 특히 이제 청년 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산업 그렇죠. 그죠 기업들 들어오는 것인데 네. 아마 뭐 아주 좋은 앵커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며칠 내로 예. 좀 필요한 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는 대부분 예, 좀 다 끝났고요. 네. 예, 예. 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이제 경제선도 계획의 그림에도 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좀 저희가 좀 더 선명하게 좀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지역 현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해 말이었죠. LH에서 대장 안동내, 네. 이제 대장 신도시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계속 도시 개발을 기다려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 구조 혁신, 지난해 직원들 투기 행위나 이런 것들의 후속으로 조직 혁신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줄여야 하니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성향의 통보를 해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네. 예, 결과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예, 확정은 아니지만 네, 저희로서도 좀 황당했고 예, 좀 뭐 LH 내부적으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뭐 수천 명 감원하게 되니까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바로 대장동 신도시랑 연접해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의 성격이 다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네.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도와주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발표 이후에 예. LH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설득도 했고 주민들도 또 많이 나서 주셨고 해서 지금 뭐 실무선에서는 다 예, 아마 진행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고요. 아마 뭐 내부 결재가 남았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1월부터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너무 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다행히 좀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어차피 그곳은 저희도 뭐 LH가 됐든 또는 안 되면 우리 부천 도시공사가 됐든 공공개발로 가는 게 맞다고 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좀 그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예. 실망이 크셨겠지만 아마 그렇게 돼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예,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 같기도 하고 예. 인력이 적다고 하는 게 그래서 LH도 생각을 다시 바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였죠? 지금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재구조와 관련 그러니까
중상동 신도시가 30여 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뭐 특별법 제정 요구 목소리도 내셨는데 네. 이 이야기를 좀 이 자리에서 좀 명료하게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기 신도시 5개 시 시장들이 모여서 1차적으로 네. 이제 그 의견을 공유했고 옛날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장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 모여도 일기 신도시 이대로 두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논의들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시장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분들도 기자회견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시적인 조치들, 특별법 이제 목표는 일단 그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재구조화를 위한 특별법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예. 걸 전제로 이걸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 되고 이제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예. 했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을 예.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기 신도시의 이런 노후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되거든요. 민간에 그냥 방치라 표현은 뭐하지만 다 맡겨놓는 수준이라 지금도 상당히 작년에도 저희도 겪지 않았습니까? 포도마을 네. 그 대량 정전 사태라든가 지금 다른 곳에서도 그 뭐 열배관이라는데 문제들 그다음에 주택 내부의 문제들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게 내재돼 있는 위험이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도 좀 강하고 거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시라 예. 제가 뭐 다른 거보다는 좀 속도감 있게 특별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 그 리모델링을 놓고 봤을 때 뭐 재건축이야 이제 지금 뭐 대권 후보들이 일부 언급도 하시던데 안전진단 문제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들도 이제 비슷한 재건축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데 예. 이 안전진단 비중을 얼마를 두느냐 이제 예. 재건축을 어렵게 하려면 이걸 높여서 예.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평가할 때 비중을 좀 낮춰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논의도 아마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적극적으로 지금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기존에도 일부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위한 예. 지원들 그리고 아마 민간이 이렇게 협력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이 그런 형태인데 원도심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할 때 네. 거기에 저희가 한 층을 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노후 신도시 문제 해결하면서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주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면 저희가 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이런 식의 그냥 단순히 예. 전체를 다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해결하고 예. 근데 다만 좀 이제 제일 그 주민들이 아마 필요로 하는 게 용적률 문제에 그렇죠. 관심이 상당히 네. 많을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 예. 다른 지역하고 이런 중동이나 특히 이제 군포 같은 경우, 삼본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용적률이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손해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좀 현실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고려를 해서 그런 어떤 기준선을 잡아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예. 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는 입법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는 뭐 필요한 특별법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맞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좀 만들어서 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노후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선 후보들의 공약 내용 안에도 지금 관련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예. 그 큰 정당들 쪽에서도 예. 다 그런 데 대한 관심들이 있으셔서 대선 안에서도 그런 또 예.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상동영상단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다행히 지난해 이제 협약도 있었고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에 산업이 많이 변화했잖아요. 뭐 큰 틀에서는 흐름이 예. 가고 있었고 저희가 워낙 예. 미래 그런 예. 실감형 콘텐츠 위주의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도 초반이죠 그 산업은. 그래서 아니 물론 기존의 예. 콘텐츠 산업도 다 안고 가는 거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고 싶은 게 예. 그런 AR, VR, XR 뭐 이런 실감형 콘텐츠 쪽이 많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스토리 산업까지 다 예.
저희가 아우르고 있는데 산업으로서는 뭐 기간 좀 지났다고 지금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산업이 아주 급성장 중이라 아직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예.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콘텐츠에 예. 있어서 예. 아직도 유망한 그런 산업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그런 도시계획들이 나와서 좀 조마조마한 면이 지역 저희도 입장에서 있었죠. 전국에 이제 네.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는데 뭐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규모도 제일 크고 예. 좀 알차지 않은가.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천에 이제 예. 큰 그 앞서 있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 있는 게 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연관해서.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산업들이 결국은 다 데이터로 영상 데이터로 축적되게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산업도 한 단계 더 플랫폼과 더불어서 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것보다는 입지가 훨씬 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컨소시엄 결과 이후에 토지 매매 계약이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아니, 전혀 문제 없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요 지구 단위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 행정 절차들을 좀 밟고 있고 얼마 예. 전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예. 있었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예. 매매 계약 체결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아마 올해 안에 또 다른 또 진척을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도 그랬고 뭐 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부천시의 진행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네, 네, 뭐 새로운 단어들이 이제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티패스 앱. 네. 자, 올해 들어서 주목받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챌린지 사업의 어떤 아이템 중 뭐 하나인 것 같은데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지금은 챌린지 사업 안에서 시작을 예. 한 거긴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 뭐 지금은 교통 분야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 이제 앱을 활용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각종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시에서 아마 한 2,000명 정도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얻으셨을 예. 텐데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이 생산하는 데이터 동의해 주시면 예.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익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사업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꽤 시민들께 큰 이익을 돌려드리지 않을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 예. 과정에서 그런 예. 얘기들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모으지 못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상당히 어.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 그 챌린지 사업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공공 와이파이가 예. 이 부천의 공공 와이파이는 지금 기존의 와이파이는 좀 다릅니다. 예. 기존 와이파이들이 어떤 예. 지점을 그러니까 점이죠. 점 단위로 네. 이렇게 가 있다면 저희는 이게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앙공업만 예를 들어도 옛날에는 그 AP라고 그러죠. 액세스 포인트. 네. 그 와이파이 존을 형성하는 그게 하나 있었는데 AP가 지금 22개인가 23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물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끊김없이 뭐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네.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세밀한 그런 위치 정보들을 물론 익명화된 거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활용해서 이제 시민들께 예. 그 단순히 인센티브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 영업을 하시는 거는 영업에 대한 분석들도 아주 정밀. 최근에 저희가 도시계획 예. 하는 데 있어서 전국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 부천시를 1,100개의 셀로 나눴습니다. 예. 200m, 200m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요한 시설들 이런 거 우선순위부터 해서 밀도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도시계획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 사실은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축적한 게 부족해서 사오거든요. 이동 시민들 이동 얼마나 했는지 뭐 감염병에서도 가끔 이제 이동량 재보고 이러는데 그거 한 번 사면 몇 천만 원씩 듭니다 통신사에서.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그보다 더 정밀한 정보를 가지고 거꾸로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 교통에서 이동 네. 정보 뭐 다양한 정보를 동의만 해주시면 의료 정보부터 모든 걸 다 쓸 수 있고 금융 정보까지 이제 예. 할 수 있어서 그런 데 대한 것도 앞으로 이 시티패스 앱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행정과 관련된 부분도 예. 또는 의견 제시와 관련된 부분도
좀 CTPS 앱을 통해서 아마 디지털 크러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예. 데모크러시 민주주의를 예. 합쳐서 미래 사회가 아마 그렇게 금방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예. 더 강화될 텐데 예. 그런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능, 제 목표가 이제 그런 쪽인데요. 주민들이 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가 이렇게 규모가 딴 데보다 커지면서 주민총회 규모도 약간씩 커져가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과정 예.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빠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열리거든요. 예. 이런 모든 걸 좀 담아내려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여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우리 부천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그 정보와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결국은 그 미래 뭐 4차 산업혁명 해봐야 그거거든요. 데이터, 예.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공지능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세 가지의 활용이 부천이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자부심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해가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이 좀 살짝 좀 이렇게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말이 많았습니다. 스마트 시티 시장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일단 있습니다. 부천시가 스마트 시티 관련 작은 솔루션들로 계속 선을 보이다가 네. 올해는 어떤 위용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예, 뭔가 전기를 곧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생활이 편리해지고 예. 또 이익이 생기고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시티패스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최대 대중교통 잘 이용하시면 최대 7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좀 이제 이런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걸로 통신비 예. 좀 절감시켜 드리고 또 올해 안에 아마 구축이 완료될 것 같은데 몇 년간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지능형 예. 교통 시스템. 그거 하고 나면 아마 예. 도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진 뭐 옛날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30% 뭐 흐름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일단 저희가 네. 좀 다뤄야 될 현안이 있는데 짧게 한번 그래도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와 광역화죠. 그렇죠. 예. 그 대장동에 있는데 네. 선거 전에 좀 분위기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뭐 인천도 그렇고 네. 인천은 뭐 거의 예. 황급으로 올 수도 된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그래도 시민협의회 하면서 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회의는 4번인가밖에 못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따로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뭐 일부 저 탐방도 다녀오셨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렇게 협의해 나가면 어느 정도 의견에 좀 모아질 것 같고요. 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게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의 뭐 어려움은 겪겠지만 예.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2년 동안 네. 우리가 상대해 왔는데 올해 좀 진정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치행정에서 대응하는 어떤 계획들 좀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일상 회복하면서 부천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10월 달까지는 예.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월등히 잘 대응을 해왔는데 12월이 사실은 부천 입장에서는 최악이었는데 상황이 1월 되면서 12월 18일 날 이제 다시 거리두기 강화하면서 좀 안정화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오늘만 해도 전날보다 지금 한 뭐 1,800명 뭐 예. 가량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내일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예. 오미크론을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샘플로 저희도 조사를 하고 다른 것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퍼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파력이 오미크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질병청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 인력도 보강하고 예. 지금 해놨는데 결국은 그 파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한 번 이상은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대비에 지금 계속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좀 질문 준비해 봤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네. 또 행정을 통해서 또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께 새로운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